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의 주연입니다. 희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처음 꽃향기를 만난 순간 시즌 2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즌 2의 아주 간단한 진짜 이제 시작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시즌 1 마지막에 팅팅과 이밍이 헤어졌어요. 사랑한다고 서로 좋아한다고 마음을 서로의 마음은 확인했지만 이밍이 그래도 미안해라고 하면서 약간 묘하게 끝났단 말이야. 맞아. 결국 시즌 2가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둘은 완전히 그냥 헤어졌고 맞아요. 이제 1년 후 시간이 흐른 후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밍은 일단 이혼을 했다. 이혼했다. 남편과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 이혼을 해서 혼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네. 하려고 혼자 이제 자취를 하면서 지금 취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경력 단절 기간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고 그 팅팅은 밴드를 만들었어요. 네. 치어리더 이제 은퇴하고 이제 밴드 하면서 알바를 막 두탕 세탕 뛰면서 또 열심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런 두 사람이 결국 그래도 또 재회를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것에서 시작이 돼서 이 시즌 2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쨌든 여전히 팅팅의 레즈 연애 고난사가 계속 이어진다. 아이고 팅팅아. 팅팅이의 그런 이제 고난사가 끝나지 않고 여튼 계속 이어지면서 이 둘의 연애가 지속됩니다. 네, 연애는 일단 하긴 해요. 네, 하긴 합니다. 하는데 네. 이제 그것이 쉽지가 않죠. 지지고 볶고 아주 난리. 아주 난리가 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시즌 2에 대한 네. 총평.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 진짜 간접 체험이었어요. 진짜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나면 맞아. 이렇게까지 힘들구나. 이렇게까지 힘들고 그치.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헤어지는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간접 체험. 근데 하고 싶진 않은. 저는 일단 시즌 2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니까. 그래서 시즌 2는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이민과 팅팅의 스토리에 그래서 이 가가 울랄라 투자 제작 선생님들의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사랑합니다. 네, 시즌 2를 만든 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고 저는 레즈비언들이 우리 퀴어 여성들에게 이 드라마를 권하고 싶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걸 보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우리의 삶이 사실 쉽지 않다. 순탄치 그치. 않다. 웬만한 연애가 사실 이거보다 어렵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면서 좀 현실을 이렇게 좀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순탄치 않은데 저는 그게 또 재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항상 우당탕탕 하는 게 원래 재미잖아요. 삶의 재미라는 게 우당탕탕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 필수 관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팅팅의 시즌2의 쇼컷과 베이시스트 설정은 신의 한 수였다. 그렇죠. 시즌 1에서 약간 배구팀 주장 이밍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밴드의 베이시스트의 쇼컷에 이것이 거의 그냥 정말 완벽한 설정이죠. 저도 제가 20대 초반에 베이스를 배우고 싶어요. 진짜? 이게 뭔가 끌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 퀴어들의 어떤 이 무언가 베이스를 치면 멋있을 것 같다라는 기타가 아니야. 꼭 그치. 기타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치. 이상하게 베이스에 끌리더라고. 베이스가 멋있어. 그치. 그리고 약간 베이스가 좀 저음이잖아. 그런 지점을 하여튼 베이스가 멋있는데 팅팅이 베이시스타 이거는 거의 뭐 끝나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정말 자세 잡고 약간 손가락 많이 움직이지 않고 맞아. 베이스를 치려면 손가락도 길어야 돼. 그래? 베이스가 원래 손가락이 좀 더 길면 더 잘 친다 그랬었거든요.
나는 팅팅이 시즌 2에서 그 베이스를 치는 것부터 이것은 된 드라마다. 아이고 참. 그렇게 네.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이들의 나이대. 그리고 우리 태국 드라마 너무 사랑하지만 연령대가 너무 맞아. 낮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연령대가 있는 어떤 중간 세대, 그쵸. 30대 초중반? 네네. 어떤 결혼도 얽히고 뭐 실제 삶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이야기를 30대 배우들이 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 팅팅의 그러니까 직업, 이 밴드를 하면서 알바를 두탕 세탕 뛴다 이거 너무 퀴어의 삶인 거야. 인생. 그러니까 우리 태국 지혜로서는 다들 전문직이고 맞아요. 언니들이 부자고 전문직이고 물론 좋은데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맞아. 사실 이게 더 다수지. 사실은 팅팅 가진 사람이 더 많아. 내 친구들이야. 내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내 친구들이거든요. 나 옆으로 고개를 헷갈렸어. 지금 싹갈렸잖아. 이게 좀 퀴어도 진짜 더 느낌이 우리네 삶이죠. 우리네 삶의 느낌이 확실히 좀 더 가깝게 느껴졌다 라는 점들도 맞아 있었어. 그래서 시즌 2와 이제 시즌 1의 약간의 어떤 뭐 비교란 비교 어떤 지점들이 좀 다르게 느껴졌는지 저는 시즌 1은 그 계열이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과거의 추억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80년대, 90년대의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아련하고 이게 뭔가 추억을 색감도 예쁘고 약간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시즌 2에서는 정말 현실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정말 현실 고증 다큐였죠.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고 그 시즌 2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시즌 2가 더 좋았는데 그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시즌 1은 이밍의 시점에서 좀 이야기가 전개가 돼서 진짜? 그쵸. 왜냐면 첫 등장부터도 이밍이고 이밍 위주로 좀 얘기가 많이 흘러가. 그 가족 얘기랑 샤워저 얘기도 그렇고 그치. 그쪽 얘기가 좀 더 많이 집중이 돼서 그렇다 보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다소 많았는데 시즌 2는 팅팅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있어. 왜냐면 친구들도 나오고 어쨌든 그 팅팅을 또 좋아하게 되는 그 닝이라는 캐릭터도 등장하고 이러면서 팅팅의 비중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이밍에 맞춰져서 아무래도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즌 2에서는 조금 사라져서 그런 지점에서 좀 답답함이 덜했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또 약간 반대로 시즌 1이 오히려 팅팅의 입장에서 그냥 보는 입장에서 팅팅의 입장에서 보게 됐던 것 같고 시즌 2에서는 이밍의 입장을 더 고려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시즌 1은 약간 팅팅이 그러니까 이밍과 이밍을 둘러싼 이들을 관찰하는 느낌이었다면 시즌 2는 아예 정말 이거 다큐 같은 느낌. 다큐 같은 느낌인데 이밍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자꾸 이밍의 입장에서 내가 계속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물리적인 부분인데 확실히 어쨌든 시즌 2가 에피소드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더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캐릭터들을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좀 덧붙여지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한테 좀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어쨌든 이밍이 이혼을 하고서 시작됐기 때문에 속 시원해. 그 지점부터가 일단 시즌 1에서의 그 답답함과 어떤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는 사실 시즌 2에서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시작부터. 어쨌든 얘가 어떤 희망을 일단 품고 시작하잖아. 이들에게 뭔가 어쨌든 어떤 발전의 요지가 있다? 이런 게 확실히 보여서 조금 더 맘 편히 볼 수 있었다? 맞아. 그래도 우리 이밍이 시즌 2에서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성장을 했지. 근데 약간 좀 떠밀린 성장이기도 하지 사실은. 근데 뭐 누구나 사실 떠밀려서 성장하죠. 스스로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오케이. 인간은 허약한 존재. 그래서 저는 네. 이밍의 성장에 거의 이제 한 동네가 필요했다는 맞아. 그쵸. 맞아. 우리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동네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쵸. 진짜예요. 이밍의 성장에도 한 동네가 필요했다. 자, 일단 샤오닝 등장했고, 그치. 그 그리고 상사 커플. 맞아. 그리고 팅팅의 친구도 또 한몫했고, 그치. 여러 가지 지점에서 그쵸. 이밍을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그니까. 캐릭터들 이렇게 그니까. 열심히 옆에서 달래줬다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또 찔러줬다가 맞아, 막 이러면서 제가 어쨌든 시즌 1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이밍한테 어떤 그 퀴어 선배라던가 맞아. 친구, 동료가 맞아. 있었으면 분명히 달랐을 건데 그게 없는 게 아마 이밍이 계속 디나이얼 벽장으로 계속 있는 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즌 2에서는 그게 이제 깨진 게 결국 그런 맞아요. 동료들이 생긴 거죠. 맞아요. 이런 존재들이 어쨌든 옆에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건 또 대만 컨텐츠라서 그런 거. 맞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비로소 우리가 지난번에 좀 욕하지 않았습니까? 이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나라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랬는데 시즌 2에서 다 보여줍니다. 비로소 그 대만의 위상을 보여줬어요 지금. 제가 이 컨텐츠 보면서 역시 대만이 우리의 선배님이다. 라는 거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정말 선배님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로소. 맞아요.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지. 우리도 보여줘야지. 보고 배우고. 그럼요. 팅팅은 왜 샤오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적부라서. 이거 없네 진짜. 팅팅은 부치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뭔 말인지도 알겠어. 내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둘이 저기 누구죠? 이밍하고도 시작은 이밍이 한다? 뒤에 가면 뒤집혀요. 네, 그것도 있겠네. 근데 중간에 대사가 한번 있어요. 뭔가 약간 삶의 일부? 이미 팅팅한테 그치. 이밍이 삶의 일부라서 그냥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을 놓는 거는 내 몸을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팅팅이 그런 고난을 찾아가는 스타일인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맞아. 얘는 자기가 좋아해야 하는 거야. 맞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으로 안 돼. 맞아. 자기가 좋아해야 돼. 아니 나는 샤오닝이랑 팅팅이랑 그 드라이브 갔을 때 야경 보러 올라갔을 때 나는 홧김에라도 키스할 줄 알았거든? 솔직히 나라면 키스. 우리 팅팅이 진짜 지조가 아주 정말 대쪽 같은. 대쪽이에요, 대쪽. 진짜 나 진짜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 나 그 장면 보면서 쟤네 저러다 분명 키스할 거야. 키스 나랑 키스할 것 같은데. 나도 계속 그 생각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와 팅팅이 진짜 보통이 아니네. 근데 샤오닝이 좀 안타깝긴 했어. 너무 또 얘도 지고 지순이야. 그치. 근데 뭐 마음은 어긋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니까. 그리고 제작진들이 좀 지독한 게 샤오닝이 그 다시 만난 너 부르고 있는데 이민과 팅팅이 행복한 표정을 같이 잡아줘. 더 킹 받는 거 뭔지 알아요? 나는 시즌2 보면서 샤오닝이 그 노래를 할 때마다 뭔가 안 맞는 거야. 왜냐면 이게 가사가 지금 샤오닝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노래조차도 사실 이 주인공들을 위한 노래지 샤오닝을 위한 노래가 아니야. 근데 샤오닝이 불러.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 지독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샤오닝한테 우리 샤오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쨌든 이 이민과 팅팅이 참 지지고 볶는 시즌 내내 정말 지지고 볶잖아요. 근데 또 미워할 수가 없어 이들을. 그러니까
근데 시즌2를 보면 확실히 둘 다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치. 둘 다 어떤 지점에서 변화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를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서로 어쨌든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가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게 정말 이밍이 물론 조금 중간중간에 약간 회피하기도 하고 살짝 도망가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밍도 팅팅에 대한 마음을 맞아. 쉽게 버리지 않고 그래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계속 이렇게 하는 지점들이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이밍은 진짜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정말 교육이 안 된 상태 배운 적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이밍은 뭐 본인 성격도 원래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압박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밍 집안이 좀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고 왜 그 드라마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이혼하고 나서도 1년 뒤에 얘기했던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그런 정상성에 대한 그런 압박이 엄청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이밍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이밍을 디나이얼 벽장으로 계속 살게 한 지점들이 있어서 이 답답함이 오롯이 이밍의 잘못은 아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미래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저는 봤을 때 이밍이 지금 너무 지금 삶이 조금 버거워서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가 지금 주연 말 들어보고 나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삶을 산 거잖아요. 그쵸. 타인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계획돼 있던 삶을 살다가 자기 스스로 무슨 미래를 계획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계획 얘기할 때 맞아.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본인의 계획을 계속 만들어줬었는데 정해진 길이 있었어 이미. 근데 막상 자기 스스로 이제 지금 혼자서 살면서 내 삶을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미래까지는 생각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팅팅과의 동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팅팅은 그런 삶이 굉장히 익숙하고 자기가 컨트롤하는 삶을 산지 오래됐고 근데 이밍은 오히려 그런 삶에 대해서는 좀 낯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좀 둘의 그런 속도 차이가 좀 또 어떤 이 걸림돌로 작용한 부분도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같아. 그리고 또 자존감도 좀 낮아가지고 팅팅이 자기 옆에 계속 있어줄 거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 그 왜냐면 근데 그거는 나라도 좀 그럴 것 같아. 솔직히 조금 그렇잖아. 어쨌든 자기는 막 결혼도 했고 애도 딸렸고 막 아직까지 불안한 지점들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얘를 너무 붙잡는 게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 생각할 것 같아. 나라도 그 생각은 좀 들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잡아도 되나? 얘는 사실 뭔가 잘할 것 같고 또 좋은 사람 만날 것 같고 심지어 막 샤오닝 같은 사람도 나타나.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진짜 괜찮나? 이 옆에 있어도 괜찮나? 이게 본인 스스로도 약간 의문이 들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맞아. 근데 진짜 제가 아까 잠깐 촬영 전에 얘기했지만 이밍이 그 먼저 스킨십하는 타이밍들이 정말 구리긴 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정말 평소에 좀 그러지. 꼭 샤오닝이랑 뭔가 만나거나 했을 때만 그걸 제 눈으로 봤을 때만 그렇게 먼저 다가오는 거 좀. 그러니까 걔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 커플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냅다 그런 어떤 육체적인 무언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딱 그걸로 뭔가 이제 약간 수습하려고 하는. 근데 또 대화는 회피하고. 근데 이게 사실 많은 커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게 우리가 이게 좀 성교육이랑 이런 거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 내가 봤을 때. 나는 사실 팅팅의 입장은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면 내가 팅팅이었던 적도 있고 이런 그게 있지만 나는 한 번도 이밍이었던 적은 없어. 왜냐면 내가 결혼을 한 적이 없고 애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그냥 개인적으로서 내가 이밍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그걸 내가 언제 느꼈냐면 왜 팅팅이랑 팅팅 엄마가 응. 얘기하는 장면 나오죠. 이제 팅팅이 약간 이제 이밍이랑 싸워서 조금 힘들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원래 엄마들은 좀 더 힘든 법이다 뭐 이러면서 엄마로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대사를 들으면서 약간 아 그렇지 확실히 좀 더 힘든 지점들이 있고 이게 이밍이 본인이 힘들다고 할 때랑 어제 다른 3자가 그치. 그 입장이 또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다르지. 나도 확실히 아 이밍이 좀 더 힘든 위치에 있는 건 맞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그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치. 어떻게 우리 또 최고의 장면을 뽑아보자. 항상 최고의 장면 이렇게 고르기 쉽지 않지만 쉽지 않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쉽지 않지만 나는 어쨌든 그래도 좀 뒤에 되게 너무 식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해피 엔딩으로 맞아. 가는 지점에서 나는 어. 뭐 청혼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팅팅 일기장에 왜 이밍이 팅팅의 일기를 보고 나서 맞아.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잖아요. 뭐라 적었더라? 그 우리가 뭐 목표하는 거 그러면서 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표현할까 막 이런 식으로 미래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드디어 이밍이 썼잖아. 맞아, 그 맞아. 일기에. 난 그 장면이 좀 귀여웠던 것 같아. 너무. 나는 팅팅이 이밍 반지 사이즈 재는 거. 그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거의 한 10화를 그렇게 지지고 볶고 나니까 11화, 12화가 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많이 안 해도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왜 GL에서 항상 이들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이뤄지지 않는가. 아, 그래? 좀 불만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는 게 난 너무 좋았어. 그래? 나는 그런 너무 성대한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좀 너무 전형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니 근데 이번에는 좀 드러내줘야 되지 않나. 팅팅이 항상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내 사람이다 이런 거. 그래 뭐. 근데 그랬어. 나는 좀 아쉽다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 드라마인지 다큐인지 약간 장르가 지금 애매모호해요. 지금 드라마 다큐를 지금 오고 가는데 모르겠어. 이 중에서도 가장 리얼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리얼 포인트? 나 사실 되게 많아. 나는 일단 그 동거하기로 시작하고 팅팅이 자기 물건 가지고 와서 막 쿠션을 놓잖아. 난 거기 너무 재밌었어. 나 그 이밍의 표정이 너무 웃긴 거야. 지금 얘가 이거를 여기 놓는다고? 근데 사실 진짜 연애랑 동거는 되게 다른 거여가지고 진짜 연애로 아무리 막 서로를 알았다라고 생각해도 막상 진짜 같이 살면은 다른 지점을 계속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시작부터가 둘이 너무 다른 게 진짜 이 패션 센스도 너무 다른 게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른 게 너무 웃긴 거야. 그 중간에 어쨌든 그 쇼파비 그 쿠션들이 이 드라마에서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그게 막 둘이 안 좋아했을 때는 팅팅이 그거를 짐을 싸는 용도로도 또 드러나고 나중에 또 이밍이 팅팅을 다시 이거 할 때는 또 다시 놓는 이런 걸로도 하고 하는데 그것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너무나 리얼이었다. 나는 진짜 그때 이밍한테 이입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그 두 사람의 취향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이밍은 진짜 학교 다니고 바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이러면서 자기 혼자만의 공간을 그렇게 가져본 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갱신이 1년 정도를 그런 공간을 갖고 약간 나만의 공간 이랬는데 갑자기 그치. 팅팅이랑 들어오면서 온갖 이상한 온갖 자기 취향이 아닌 나만의 공간에 물론 팅팅을 좋아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약간 얘가 진짜 마음이 복잡했겠다. 서로의 역할 같은 거나 이제 맞아.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런 것들도 맞아. 같이 살면서는 어쨌든 합의점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지점들이 너무 좋았고 나는 10화에서 팅팅이 커밍아웃 할 때의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리고 되게 리얼이라고 생각했고
엄마가 못 들은 척 무시하잖아. 그것도 넘나 리얼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이 부모님들이 꼭 그렇게 못 들은 척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민이 그 상사 부부 아니 팅팅 일하는 데 가서 노래 듣다가 상사 부부도 오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팅팅 제 애인이에요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을까? 아니 근데 일부러 그래 팅팅 이제 들으라고 얘기를 한 거지. 들으라고 얘기한 건데 정말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렇게까지 우리 이미가 그렇게 눈치가 없진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꼭 이미 사귄 애들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줄 알아 맨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들만 비밀 그러니까 비밀인 줄 알아. 다 보이는데. 다 아는데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만 비밀인 줄 그렇게 좀. 저한테 현실 포인트는 약간 그런 거예요. 또 샤워저랑 그 이민 남편이랑도 또 관계가 이렇게 가족이 되려고 어쨌든 노력하고 결국 어쨌든 가족 어떤 새로운 가족이 되잖아요. 왜냐면 샤워저가 그린 그림에 되게 이민도 같이 들어가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 이런 게 그냥 또 흔한 일인 것 같아.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 헤테로 커플들도 진짜 이혼하고 막 재혼하고 막 이래서 관계들이 되게 복잡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혼하면 또 막 이게 엮이고 저렇게도 엮이고 막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많아서 소위 그 예전에 말하는 그 어떤 진짜 한 번 뭉쳐서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가족이라는 게 이제는 사실 거의 실화 같은 존재인데 그치. 여전히 계속 그런 거를 뭔가 반복해서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런 지점에서도 약간 이런 가족의 가능성?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에게 좀 근데 진짜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데 서로 포기하지 않는 게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저는 조금 저랑 다르다 싶으면 애초에 안 다가가거든요. 나도 나랑 너무 다르면 나는 별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근데 아마 내가 그렇게 너무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다가가도 사실 내가 오래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거를 끝까지 좋아하고 이해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어쨌든 서로 양보하고 같이 사는 것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줘서 그게 조금 그게 제일 인상 깊은 부분이었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진짜 초리얼한 이야기를 정말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시즌 1, 2에 걸쳐서 담아냈다? 정말 대만의 우리 선배님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부럽다고 생각했어. 이런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진짜 많이 부럽다고 생각했고 확실히 진짜 대만은 동성혼 법제화된 나라다. 그것을 정말 보여주는 드라마였고 종종 우리 태국 지혜 보는 팬들도 그렇고 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는 왜 이런 거 안 나오냐. 태국 지혜도 마찬가지고 왜 태국에도 나오고 일본에도 나오고 대만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한국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물론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조금씩 그쵸. 나오고 있고 뭐 웹드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왜 컨텐츠가 안 나오냐. 이유가 있죠 다. 투자를 뭐 못 받아서도 있죠. 근데 1차적으로 투자가 안 들어온다는 돈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꼭 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쵸. 생각하는 게 이 제작 환경이 또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 서사, 뭐 지혜 서사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배우 이걸 그쵸. 이해할 수 있는 배우도 필요하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스태프들도 필요한데 그게 우리 사회에 과연 얼마나 갖춰져 있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적어도 LI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꼭 돈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저는 우리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 우리도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결혼 아십니까? 모두의 결혼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죠. 알죠. 혼인평등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소송도 그쵸. 하고 있고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그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는 또 단체도 있어요. 있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아주 10년 넘게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그쵸. 또 오늘 또 이거 대만의 맞아. 혼인평등을 어떻게 이뤄냈는지 네, 과정을 이 비욘디 왈금이라는 이 책인데 대만의 진짜 혼인평등권 이제 제정 과정에 대해서 되게 잘 다룬 책이에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책은 있는데 또 안 읽었네. 이 책 진짜 근데 진짜 좋아요. 저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뭐 물론 이게 상황이 우리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그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여튼 참고할 만한 부분을 굉장히 많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제 책도 있잖아요. 제 책 이런 것도 읽으시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야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결국 어느 정도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노력하자.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맞아요. 아닙니다. 사실 내가 해야 돼 어느 정도는. 맞아. 한국이 제일 만들면 잘할 수 있어. 그럼 콘텐츠 강국인데 콘텐츠 우리. 강국인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좀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이 꽃향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진짜 좀 새삼 많이 했어요. 이런 콘텐츠가 막 어떻게 나왔지? 대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그치 대만은 어쨌든 많은 변화가 만들어진 곳이고 한국보다 변화가 있는 곳이니까 결국은 그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맞아요. 저는 왜 그 마지막 화인가 그 이밍이 반지 사러 갔을 때 되게 이밍이 이제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주려고 얘기하는데 맞아. 그 점원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맞아.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결국 이 대만 사회의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렇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오늘 또 그렇죠. 수다를 많이 떨었네요. 거의 1시간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여튼 우리 다음 주는 아마도 다시 어스. 네 태국 이제 어스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파이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